오늘 하루 여러분이 마주했을 이런저런 언어들. 분명 우리말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없었나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공공언어. 공문서, 방송 언어뿐만 아니라 길거리의 간판들, 현수막, 보험 약관 및 계약서까지 알기 쉽고 이해가 쏙쏙 되어야 하는 공공언어에 어려운 말들이 뒤섞여 소통이 힘든 현실.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정책용어, 민원서류, 각종 약관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69.6%의 응답자가 정책 용어 부분에서 공공언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고, 민원서류, 안내문 등에서는 71.5%, 약관, 계약서 등에서는 76%가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데요. 대략 국민의 10명 중 7명이 공공언어를 보통에서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 특히 낯선 한자어 등의 어려운 단어들은 연령대와 교육 수준을 불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외국어 및 외래어, 복잡하고 긴 문장 등도 많은 이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면탈, 비말, 계도 등의 한자어와 팬데믹, 언택트,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외국어 및 외래어 등의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로 단연 손꼽히고 있죠. 공공언어 개선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준표 수석연구위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정부가 여러 가지 쉬운 우리말 사용하기 정책을 수행하면서 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현대경제연구원에 쉬운 언어 사용의 정책 효과를 분석해달라고 했던 게 있었고, 그거는 시간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가, 요거에 조금 한정된 연구였어요. 그러고 나서 1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다시 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기간이 흘렀으니까 그 정책의 효과가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다시 분석해달라는 제안이 왔었고, 그 제안을 제가 받아서 수행을 했고요. 사실 그때 제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석상에 가면 어려운 말로 인해 가지고서 민망한 경험도 있었고, 가정에서 딸아이가 쓰는 말줄임말을 이해를 못해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연구 제안을 받았을 때 쉬운 우리말이 뭘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몇 개 대표적인 걸 들으면은, 지금은 이제 방송에서 나들목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 전에는 인터체인지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인터체인지에서 나들목으로 많이 사용이 바뀌었고, 그리고 싱크홀이라는 단어도 익숙할 텐데 그것 역시 땅꺼짐이라는 얘기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절도 새 음절로 똑같고, 그리고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제 느낌에는 굉장히 잘된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환승정차구역이라는 말이 조금 지금은 어렵게 들릴 수는 있겠는데, 이게 예전에는 훨씬 더 이해가 안 됐었어요. 키스앤라이드, 이게 환승정차구역으로 변한 건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키스앤라이드?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문화적인 이 소양이라든지 그런 이해가 없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기차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행장이라든지 여기다 데려다 줘서 인사로 이제 키스하고 떠나보내든지 이제 우리 차로 태우거든요. 그래서 키스앤라이드예요. 저희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세종역 같은 데 가시면은 그 주차장 옆에 기차에서 오시면은 그분들을 태워서 가족들이 태우고 가는 그런 공간을 예전에는 키스앤라이드였는데 지금은 환승정차구역으로 바꿨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편부, 편모를 뭐 한부모라고 바꾼다든지, 카메오 출연을 깜짝 출연으로 바꾸게 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심근경색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황금 시간을 놓쳤다, 이렇게 바꾸려고도 하는데 이렇게 바꾸는 노력이 잘 와닿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예. 예전에 제가 연구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에서도 그렇고 제가 똑같이 느끼는 거는, 사람들은 국어, 한글보다는
한자어, 외래어를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고요. 한자어가 우리말에서 쓰이는 거를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개소하다, 이건 이제 열다로 되고, 계류하다라는 뜻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뜻이고요. 유도하다, 스포츠 유도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이끌어내다. 이게 문맥상에서는 이해가 될 수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영어권에서 온 외래어를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세대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있는 차원에서 세대 간의 소통 불화가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언어들은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심리적 스트레스를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뉴스 속 어려운 단어의 불편과 피로감이 찾아오고 공문서를 읽을 때는 처음 보는 말들에 당혹스럽기도, 전문가와 이야기라도 하게 되면 괜스레 위축되기도 한다는 사람들. 이렇게 감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공공언어 개선은 이제 필요를 넘어 필수. 공공언어 측면에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가 개인의 소통의 그런 문제와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개선을 하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분야, 또 다른 식으로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이걸 바꾸지 않으면 나한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 분야일 텐데요. 쉽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법적인 분야, 제도적인 분야, 그런 측면이 되겠고,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생성해내는 그런 문건,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게 개인의 재산권을 다루는 분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공언어의 측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보험이라든지 어떤 은행이라든지 그런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건에서 이해가 쉽게 이렇게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서로 이제 이해 충돌이 발생하면은 그냥 금전적인 문제로 확 번져버리니까 요거는 주의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공공언어를 개선하면 사람들의 불편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만 있을까요? 정보를 내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즉,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쉽게 이해를 해서 정책의 효과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일반 국민들한테도 적용되는 말이지만 요새 이제 사회가 좀 변화가 되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고령층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분들이 문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그리고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을 집행하려고 할 때 애매모호하게 집행이 되는 거를 막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집행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하겠죠.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해서 얻은 시간 비용 절감 금액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서식에서 어려운 공공언어를 사용함에 따라서 그 언어를 검색해야 되는 비용, 그러니까 네이버를 한번 클릭을 해야 되는 그 시간, 요거를 수행을 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 간의 소통의 불일치, 그런 어떤 질의응답 시간에서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걸리는 비용이 2021년인가 이때 기준으로 한 1,950억 원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10년도에는 170억 원이었어요. 거의 10배 이상이 늘었던 거고요. 어려운 정책 용어로 생긴 추가 시간 비용이 753억 원이었고, 약관 계약 서류에서 어려운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느라고 발생한 비용은 790억 원. 그렇게 따지면 한 3,5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언어를 쓰게 되면 3,500억 원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쉬운 우리말 한마디로 이해와 소통이 가득해질 세상. 쉽고 편리한 언어 한 줄에 우리는 공감의 한 걸음을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두를 위한 쉬운 우리말 쓰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